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지붕킥, 재결합, 우리말, 무법자. 자,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먼저 재결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0일 정규 방송으로 돌아온 안 싸우면 다행이야 관련 키워드입니다. 안 싸우면 다행이야는 극한의 리얼 야생에서 홀로 살고 있는 자연인을 연예계 대표 절친이 찾아가서 함께 살아보는 자급자족 야생 버라이어티인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파일럿에서 활약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 안정환, 이영표 씨가 무인도에서 재결합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먹거리 시작이 됩니다. 야, 귀한 게 엄청 나오네. 어쨌든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먹거리를 또 준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장어를 잡으러 한번 나가볼까? 장어가 잡혀요? 군장어. 어디서부터 가야 되지? 아, 요거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맨 처음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지. 굶는다고요? 잠시만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있을까? 와, 얘 봐. 저거 봐, 입을 짝짝 벌리네, 저거. 통발 낚시는 처음이잖아요. 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저는 저기 한 게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었어요. 넌 그럼 뭐하고 사냐? 와, 진짜 훈제 냄새 확 배어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예, 들어봐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야, 이제 약간 한번 뒤집어서 구워서 너 뒤집다 이거 놓치면 끝이야. 나 진짜 뒤집어질 거야, 진짜. 이렇게 싹 잘 뒤집어. 이렇게 해서 나봐, 같이 해, 이렇게 봐봐. 요거 저거. 이거 기술이야. 하나, 둘, 셋. 자, 잡아. 요런 호흡이. 이제야 좀 알아차리네, 얘. 선물 한 두 번째 오니까. 예. 그걸 또 구워. 잠깐만. 잘 구웠어. 야, 저 불에 손을 넣어서. 주소, 빨리 주소. 일 큰 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아, 이 사람 진짜. 괜찮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제일 큰 건데. 장원 살렸어. 근데 손 괜찮아요? 이제 물어보는 거냐? 와, 저것도 진짜. 형 손보다 장어가 먼저 갔어요. 죄송해요. 직화구이. 장어 직화구이. 야, 들고 뜯어. 와.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보쓸 때는 엄청 맛있는데요? 대박. 너무 맛있구나. 진짜 표정이야. 맛있다. 이렇게 짠물된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거는 진짜 여기 아니면 이거는 식당에서도 진짜 맛집에서도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맛있어요. 네, 지난 7월 파일럿 방송 당시 재미와 화제성 그리고 시청률까지 모두 잡으면서 호평을 받았었죠. 그 인기에 힘입어서 방송 2달 만에 초고속 정규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정규 방송 엄청 고대했어요. 두 분 우정 후에버. 이영표 씨 허당끼 귀여우시네요. 믿고 보는 안정환 씨까지. 자극적이지 않은 힐링 예능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정규될 줄 알았지. 근데 스튜디오 형식은 너무 옛날식 아닌가? 안정환 씨 또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파일럿 때와 다른 패널들과 진행 방식은 실망이에요. 기대했던 만큼 여전히 재밌었다는 반응과 함께 파일럿과 달라진 스튜디오 포맷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표현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파일럿 방송에 이은 안정환, 이영표 두 절친의 더 끈끈해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파일럿 때 이 프로그램을 탐나는 TV에서 다뤘었거든요. 가장 크게 지적됐던 게 이게 이제 선배와 후배의 위계관계를 설정한 그런 프레임으로 웃음을 자아내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걷어내고 정규 방송에서는 이제 상하 위계관계보다는 그저 성격이 다른 절친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느낌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영표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처음이에요 이러면서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못마땅해 하면서도 자기 몫을 해내는 안정환 씨와의 그 두 분의 조화가 굉장히 좋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각각 성격이 다르고 각각 능력이 다르니까 다른 일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조돼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약간 발전된 모습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인으로서 제임스 오라는 분이 등장을 하셨는데요. 그분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독특한 자연인이어서 어떤 흥미를 배가시켰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자연인 관련 프로그램이 나올 때 여기서 거주를 해도 되는 건지 혹은 수렵과 채취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어떤 법률 관련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파일럿에 이어서 두 사람이 또 나왔는데 뭐 생각보다 저는 재밌었어요. 세세하게 봤을 때는 그 이영표 씨가 양념장 만들었잖아요. 장어. 먹방 그동안 워낙 오래 봐가지고 뭘 보면서 이제 먹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했었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다. TV에서 냄새도 나면 냄새도 한번 맡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좀 오랜만에 해봤고. 다만 그 장어 잡을 때 이게 잡느냐 못 잡느냐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야, 과연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장어를 굽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잡았구나. 그게 좀 예상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좀 세세하게 좀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뭐 저는 어쨌든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약간 좀 아쉬웠다, 좀 후퇴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파일럿 방송에서는 이제 안정환 씨와 이영표 씨 지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나와서 지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몸동작이랄지 표정이랄지 뭐 미묘한 공기 같은 것들을 좀 캐치하면서 저 두 사람 사이가 지금 어떨 것이다라는 이 두 사람 사이 케미스트리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 관계성을 조금 더 집중하는 예능이라는 어떤 독특한 위치성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 그냥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이제 코멘터리를 하는 관찰 예능과 되게 비슷해졌다. 다른 게 크게 없어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정규 프로그램화 되면서 과연 어떻게 PD님이 새롭게 구성을 하셨을까 프로그램 컨셉을 보니까 다양한 절친들을 여기에 투입함으로써 케미스트리를 새롭게 재구성하겠다라는 포맷을 구성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2회, 3회에서 어떤 연예계, 스포츠계 절친들이 나와서 다른 케미스트리를 보여줄까 거기에 확실히 좀 흥미가 갔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 자체가 새롭게 변화한다는 점에서는 안 싸우면 다행이야가 확실히 시청자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 싸우면 다행이야. 다음 주자로는 무한도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박명수, 하하 씨가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극한 환경 속에서 이 두 사람 또 어떤 의외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무법자입니다.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10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울 관악구에서 시속 25km로 달려가던 전동 킥보드가 60대 행인을 덮친 사고를 재조명했는데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의 실태와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골목을 내려오던 킥보드와 지나가던 시민이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킥보드가 오른쪽 본인이 어르신이 걸어가는데 여기서 딱 대서 약간 한 거예요. 엄청 빨리 내려오구만. 아 봤는데 속도가 안 줄여지네요. 발로도 막 멈추려고 했었는데 결국 안 멈춰지네요. 브레이크가 조그맣잖아요. 제동이 어려워요. 자전거보다 더 어려워요. 그게 가속이 제동이 안 붙으면. 되네.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두 개인데요. 앞바퀴와 뒷바퀴 양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에 비해 제동 장치가 열악합니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제동 거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속 25km를 달리다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4.2m 더 가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날아온 남자. 아이고 뭐야?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날아간 겁니다. 이거 참. 하지만 전동 킥보드 주행을 놀이로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여기 쉽다. 별로 안 어려워. 빨리 타면 되는데. 빨리 가는 게 중심 더 잘 잡힐 거야. 맞아 느리게 가서. 과연 이대로 큰 길에서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12월부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지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있었는데 이 조항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아이고. 13세 이상만 되면은 안전장구 착용 안 해도 되고 아니, 저게 교육도 말이 필요 돼요? 없이 무작정 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
두 가지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두 다 문제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풀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실화탐사대. 시청자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실화탐사대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TV 보니 운전하기 더 무섭네요. 차도로 다니기엔 느려서 위험하고 인도로 다니기엔 보행자한테 위험하고 도로교통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 막 타고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전동 킥보드 자전거보다 훨씬 위험한데 대체 왜 이리 제반 법제도도 없이 운행시키는 건지 정말 이해 안 가요.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안전에 대한 법제 마련도 시급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 사고가 약 5,800건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보행자든 운전자든 이렇게 킥보드를 운행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 이 시점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면허증 없이도 이렇게 공유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허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법규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지면서 교양 보도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약간 생각하지 못했던 점으로 주차를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이렇게 점자 블록의 위에다가 놓게 되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까지 알려줘서 그 부분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다 보니까 사고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필연적인데요. 사고 영상을 직접 보게 되면 사고를 당했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위협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사고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고 약간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사고 영상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것만큼은 사실 문제의 심각성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이 정도 수위로 보여주는 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장 자극적일 만한 부분들은 또 제작진이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서 이게 어떤 맥락의 장면인가 정도만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내보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저는 약간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겁니다. 이륜차와 사륜차가 공존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노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다뤘더라면은 조금 더 입체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이 전동 킥보드 때문에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관련 사고가 2019년에 전년 대비해서 한 105% 증가했더라고요. 이런 현실들이 보여주듯이 법규라든지 관리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하루빨리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의 안전 관리에 대한 강화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붕킥인데요.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지난 10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환불원정대 멤버들의 첫 활동곡 Don't Touch Me의 음원 녹음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이날 방송은 높은 화제성으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해당 곡은 하루 만에 지붕킥을 하며 국내 주요 음원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지금 뭐 괜찮아요? 아, very good. 와우 이거였구나. 와우. 아, 진짜 기가 막힌다. 시작하면 되나? 음원을 기다려왔던 팬들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예, 댓글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이 구성 물음표였는데 진짜 대단. 네 분 모두 각자 색깔이 세서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괜찮네요. 만옥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엄정화 씨 진짜로 좋아하는데 연습하다 우는 모습에 저도 울컥했네요. 노래도 너무 좋은데 재석 씨의 따뜻함이 환불원정대와 노래를 더욱 빛나게 하네요. 환불원정대 멤버들이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댓글과 함께 멤버를 보듬어주는 지미유의 활약이 뭉클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날 방송은 유달리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예능 보면서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던 제시하고 화사 씨 녹음 장면에서 정말 놀라웠고요. 아, 정말 실력자들이구나. 때론 눈물 쏟아지기도 해 결국 날 만든 게 눈물을 그쳐해 Tell me you was hiding, nada. You're dealing with a four-headed monster.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는 목소리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고 힘들어하는 엄정화 씨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근데 이제 엄정화 씨가 또 연습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감동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아 괜찮아 누나 괜찮아. 아, 몇 번 연습해볼게요. 오케이. 안 되는구나, 이 목소리. 아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그 보컬 그 내 저 동생 그러니까 좀 잠깐 그지. 잠깐 있어. 안녕하세요. 아 우리 저기 내 후배고 지금 보컬 트레이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 아유. 노 대표. 그렇게 진하게. 불편한 말들이 또 선을 넘어 불편한 말들이 또 선을 넘어 해볼게요. 네. Yeah, I'm a lady 맘마리나 불편한 말들이 또 선을 넘어 난 또 불편한 말들이 또 선을 넘어 난 또 보란 듯 해내서 보여줘 참 감정적으로 풍성한 한 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노래 한 곡을 녹음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함께 지켜보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그 노래에 대한 애정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저도 덩달아서 이 노래를 응원하게 되는 뭐 그런 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 인간극장 같은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아픔을 너무 좌절하고 이런 모습에 초점을 보이기보다는 그거를 진취적으로 명랑하게 풀어가는 모습이 좋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때는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어떤 그런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어떤 의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엄정화 씨의 대사로서 잘 보여줬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 감동도 있었고 공감도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혹시 보여줘버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 할 거야. 오케이. 또한 이제 동시에 이 환분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병을 앓고 다시 컴백했다는 느낌으로 돌아온 엄정화 씨부터 거침없는 젊은 세대인 화사 씨의 어떤 녹음 장면까지 이렇게 함께 보여주면서 여러 세대의 이야기가 곡을 만드는 과정 안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날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전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MC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만큼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멤버들이 훨씬 더 돋보여야 되고 이 사람들의 서사가 중심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엄정화 씨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뭔가 달래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안정을 찾고 다시 녹음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자신의 쓰임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MC다라는 부분, 그런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유재석 씨가 중심에 서 있지 않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인데요.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9일 방송된 한글날 특집 다큐 말의 품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선 실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어려운 외국어나 또 신조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말 개선 방안을 짚어냈는데요. 또 우리말을 주제로 한 노래를 제작하고 공공언어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지금은 셀프 오더 타임이라고 써 있고 키오스크를 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클릭해가면서 어렵지 않게 주문을 그렇죠. 하는데 보통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외계어 같다고요? 이게 바로 2020년 대한민국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시다. 공공언어를 통해서 국민들은 그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또는 의무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품격 있는 언어여야 한다. 국립국어원에선 낯선 외래어나 외국어가 등장할 때마다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쉬운 우리말을 두고
우리는 왜 여전히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에 골머리를 썩여왔던 걸까요? 이게 외국어를 많이 쓰는 어떤 습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체어를 만들어내고 계속 공부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말은 습관이기에 정부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가 함께 바꿔나가야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뜻하는 말 인바운드. 한국 나들이는 어때요?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둠에서 특별한 모둠을 다시 구성할 때 TF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TF팀을 별동대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서울시의 슬로건인 아이서울유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시 서울로 바꾸는데 함께해 주세요. 공공언어를 품격 있게 가꿀 때 대한민국의 품격도 비로소 올라갑니다. 네, 우리말 가꾸미 모임, 외국인, 아나운서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우리말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우리말 잘 사용하는 사람이 품격을 높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해요. 한글날에 맞는 유익한 다큐네요. 우리말이 얼마나 예쁘고 편한데 요즘 사람들은 줄여 쓰고 섞어 쓰고 말에 그 사람의 품격이 담겨 있으니까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시의성이 돋보여서 유익했다는 반응과 또 한글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줘서 의미가 있었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공공 언어를 품격 있게 가꿀 때 대한민국의 품격도 비로소 올라간다라는 마지막 멘트가 참 기억에 남는 방송이었는데요. 탐나는 TV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 재밌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분하고 형식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처음 도입부터 10대하고 5, 60대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신조어에 관한 퀴즈를 하고 그때 이제 같이 맞추면서 저도 이제 거기 좀 빠져들게 됐거든요. 첫 번째 문제, 10대들이 즐겨 사용하는 일명 급식체입니다. 게임에 관련된 게임? 네. 게임에서 졌다? 졌는데 잘했다? 잘 싸운다.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오. 자, 이번엔 TV와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신조어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코비디어트? 코비디어트. 웃으면서 다이어트? 코로나? 그래서 각 가정의 다양한 세대가 아마 그걸 보면서 너는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다양한 또 우리말에 대한 모습들을 담아냈는데 저는 특히나 와닿았던 게 그 어려운 외국어가 뒤섞여 있는 뉴스 보도 보면서 좀 멍해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게 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속보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양평에서 40대 남성이 산행에 나섰다가 테이저건에 의해 아킬레스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테이저건을 담은 외건을 끌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유쾌하게 좀 문제점을 풀어낸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싶고 그다음에 또 우리말을 지키려는 젊은 세대를 또 조명해 줬는데 키스앤라이드의 구역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게 왜 이름을 이렇게 줬나. 근데 그거를 문제점을 자각하고서 이거를 환승정차 구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사실 늘 젊은 세대는 우리말을 오염시키는 문제의 어떤 세대로 늘 비춰졌었는데 그렇지만은 않구나. 다양한 모습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담아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논제가 뭐냐면 공공언어 영역에서의 외국어 남용 문제점이었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것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외래어와 신조어의 사용이 과연 한국어를 오염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신조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보성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세대 간의 어떤 세대 내에서의 자기들끼리 내부 집단끼리의 유대감을 높이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한 다양한 재미를 추구하거나 어떤 특정한 계층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언어의 역할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것들은 나쁘다라고 말한 부분은 조금 약간 단순하게 보이는 관점이었어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귀다라는 말 전에 사귀기 직전의 단계를 삼귀다라고 하는 것도 한국어의 어떤 동음의어를 알고 있어야 사실 이것이 가능한 그런 어떤 조어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국어 사용자의 어떤 창조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것도 나쁘다라고 본다든가 혹은 이제 뭐 썸을 탄다라는 것도 썸은 외래어지만 그것을 한국어 동사인 타다와 이렇게 병치시켜서 다양한 문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어떤 이제 다중 언어 능력이 있는 한국어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무조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도시 슬로건을 외국어로만 구성하는 문제점들 미미위 강남이라는 거 저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강남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보기 싫다. 왜 이런 걸로 예산 낭비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이른바 있어 보이는 그 전략이 어떤 식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가라는 것도 방송사로서 잘 집어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꽁티 형식을 차용해서 우리의 뭐 언어의 혼용에 대한 문제를 보여줬다라든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토론 장면이라든가 영어 콩글리시 우리랑 다르게 쓰니까 헷갈려요. 저는 처음에 이제 TMI 그거 이제 유행이었잖아요. TMI. 근데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아, 미국에서 이렇게 TMI 안 쓴다고. 또 강원국, 정재환 씨 같은 이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러 인터뷰를 듣는다든가 하는 노력 자체는 방송사가 할 수 있는 뭐 최대한의 애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방송된 말의 품격. 앞으로도 시적절한 특집 다큐멘터리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